안녕하세요. 레르코입니다. 오랜만에 퍽딱하고 따뜻한 램스울로 겨울 블랭킷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겨울에 뭐니 해도 램스울이 최고죠. 오랜만에 램스울로 작업해서인지 예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코로나 전에 동대문 종합쇼핑센터에서 발품 팔아가며 마음에 쏙 드는 뜨개실을 쇼핑하던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뜨개실을 구입하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매해서 쟁여놓았던 램스울을 꺼내어서요. 뜨개 휴식기에 편안하게 뜰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따뜻한 카페트 위에서 양이들과 함께 내가 뜬 블랭킷을 함께 덮으면서 무늬뜨기와 레글런 늘림 등 지친 내 손을 위로하면서 아주 쉬운 뜨개 기법으로 이루어진 아프간 심플 스티치로 북유럽 감성의 깔끔한 스타일의 타일 블랭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함께 행복한 뜨개 시간으로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사용실과 준비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램스울은요, 제가 2018년, 2019년 이때 구매한 것 같아요. 동대문 종합시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뜨개실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유명하거든요. 저도 거기서 실 구매한 지가 15년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거기에 그쪽에서 쇼핑하면서 실도 구매하고 또 워낙 유명하신 뜨개 장인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작품 보면서 뜨개의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동대문 종합시장 안에 용현섬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램스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램스울을 저는 굉장히 많이 구매했었습니다. 지금도 색상별로 굉장히 많이 제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쟁여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저는 이제 그때 가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걸까요? 그렇네요. 자, 용현섬유에서 구매했던 실이 되겠습니다. 60g인데요. 이게 정확한 60g은 아닙니다. 60g보다 더 많은 실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컬러 색상들은 60g보다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보리 색상이라든지 화이트 색상은 좀 제 생각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그람수보다 좀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탕색 실로 저희가 아이보리 색상, 화이트 색상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 육안으로도 보시면 이 청록 색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보리 색상보다. 아이보리 색상이 저는 60g보다 좀 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체킹은 안 해봤지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현섬유에서 구매했던 램스울 6합짜리 실이고요. 한 볼에 60g이라고 가정하고 아이보리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9볼을 사용했고요. 청록 색상 같은 경우는 4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13볼을 사용했고요. 구매했던 곳은 용현섬유였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시잖아요. 저는 삼진 뜨개실 거를 사용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삼진 뜨개실이 색상도 굉장히 예쁜 게 많아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삼진 뜨개실에 있는 램스울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프간 코바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프간 뜨기를 하잖아요. 일반 코바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가 짧아서 모티브 같은 거 사용하시긴 좋지만 지금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있는 아프간 코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인쇄된 미리수가 지워져 있는데 8mm 아프간 코바늘입니다. 요거는 8mm 왕코바늘이고요. 두 개 보시면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 이 머리 요 코라고 할까요? 여기 바늘의 머리 부분은 두께는 비슷한데 길이가 좀 다릅니다. 일반 코바늘보다 아프간 코바늘이 조금 긴 것 같아요. 아마 뜨기 편하라고 이렇게 길이를 길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브랜드 아프간 코바늘도 있는데 보면 바늘의 머리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판에서는 8mm 아프간 코바늘 작업했고요. 그리고 시작 사슬코와 마지막 코막음 할 때는 8mm 왕코바늘로 사용했습니다. 요게 좀 더 편하거든요. 작업하시면 압니다. 요 와이어 있는 게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과 끝은 8mm 왕코바늘 그리고
앞으간 뜨기 할 때는 와이어가 달려있는 8mm 왕코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줄자, 가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단수링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단수링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게이지를 말씀드릴게요. 게이지는 가로, 세로 10cm 안에 몇 코 몇 단이냐 그거 표시하는 거죠. 자, 8mm 앞프간 코반을 기준으로요. 저는 가로 10cm에 12코, 세로 12단, 12코에 12단 이렇게 나오네요. 참조하셔서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이 얇고 바늘이 가늘어지면 그만큼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지금 저는 8mm면 굉장히 큰 사이즈에 해당되죠. 큰 바늘로 굵게 작업해서 그나마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편물이 자라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사이즈는 가로, 지금 제가 이거 4번 접었거든요.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접었습니다. 이게 전체 사이즈가 아니에요. 가로가 135cm, 세로 113cm. 요 정도 나오고요. 저는 고양이 3마리와 함께 덮을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가로를 135cm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성인 여성 2명 같이 덮을 수 있는 가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는 어느 정도 가만히 오시죠. 제가 이제 무릎 담요보다는 좀 더 크게 겨울에 추우니까요. 다리에서 발까지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기장을 이제 책정을 했는데 저는 135에서 113cm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니까 제 무늬 보시고요. 본인들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램술 60g으로 기준 뒀을 때 총 13볼이 들었거든요. 아이보리 9볼, 청록색 4볼 해서요. 13볼 계산하니까 780g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다고 표현하기는 좀 못하지만 여름실하고 대조를 하면 굉장히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겨울 실치고는 무겁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거우면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무게감 780g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작업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상세한 내용은 또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작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유럽 느낌의 아프간 타일 블랭킷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실과 바늘을 말씀드리면요. 사용실은 6합으로 되어 있는 램술이 되겠습니다. 좀 도톰한 느낌이 들죠. 6겹이니까 6합이죠. 아이보리 색상, 저는 바탕색 실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청록색입니다. 근데 화면에는 좀 푸르게 나오는데요. 녹색빛이 도는 청록색, 녹색 실을, 배색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가지 램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아프간 블랭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 바늘이 중요한데요. 아프간 튀니지안, 터니시안 다 같은 말입니다. 요 작업하실 때는요. 아프간 코바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코바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일자로 통통하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요거는 왕코바늘, 미리수가 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왕코바늘이라고 부르죠. 7mm 이상부터는 왕코바늘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일단 사슬코는 같은 바늘이 있어서요. 8mm 이 왕코바늘로 사슬코를 잡고요. 그 다음 이제 8mm 아프간 코바늘로 작업을 할 건데 보시면 많이 익숙한 느낌이실 거예요. 요 코바늘은요, 심포니 우드 시리즈죠. 심포니 우드 시리즈에 대바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포니 우드 대바늘 시리즈와 니트 프로에서 나온 진저 시리즈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와이어가 다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포니 우드 이 아프간 코바늘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바늘로 작업도 하고요. 이 와이어를 얼마든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심포니 우드 8mm 아프간 코바늘로 이번 램술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램술 6합으로 작업하실 때 사용 코바늘은요 3mm 또는 3.5mm 5호 6호 코바늘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보다 바늘이 좀 많이 굵어야 뜨시기가 편합니다. 느슨하게 작업을 하셔야 뜨시기가 좋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편물도 예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좀 뜨시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 코바늘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6호 코바늘 정도 사용하겠지만 코수를 많이 올려서 8mm 코바늘로 아프간 바늘 작업했습니다. 편물 이렇게 작업했는데 보면 크다는 느낌이 안 드시죠? 적당한 것 같아요. 6합 램술로 작업하실 때
앞으감 작품 작업하실 때는 8mm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더 작은 미리수로도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6mm로도 작업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바늘 사이즈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8mm가 제일 적당하고 손의 피로도도 적고 좀 편한 것 같아요. 바늘 미리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가 통이 좁아지잖아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바늘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같은 심포니우드 시리즈인데 5.5mm 바늘입니다. 많이 얇죠? 자, 8mm랑 비교해 드리려고요. 자, 8mm가 요 정도 굵기인데 요거는 5.5mm. 지금 5.5mm로도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램술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5.5mm는 지금 면 콘사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바로 선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더 얇아집니다. 자, 8mm, 5.5mm. 그리고 요 바늘 같은 경우는 3.5mm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3.5mm 요 바늘로도 작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8mm로 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뜨는 게 좋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얇은 바늘은 다 제외하고 지금 저는 8mm로 램스울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겨울에는 램스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램스울이 아닌 다른 실로 작업을 했었는데요. 우유실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램스울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이어가 달려있는 앞프간 바늘도 있고요. 이렇게 대나무 일자 바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바늘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뜨시기 편한 바늘로. 암만 해도 손의 피로감을 줄기에는 이런 긴 막대 바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긴 막대 바늘이 손의 피로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즈를 원하는 사이즈까지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전 지금 책상에 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지만 굉장히 제가 블랭킷 기본 블랭킷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저는 보통 좀 커튼 대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크게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바늘보다는 와이어 있는 바늘이 사이즈 조정하기가 좋아서 저는 지금 이렇게 와이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앞프간 바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시작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6코가 한 문입니다. 어떻게 16코냐면요. 여기 바탕색 14코, 그리고 여기 기둥에 해당되는 2코, 이렇게 해서 총 16코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보셔야죠. 아이보리 색상 14코, 요 청그린 청록 색상이 2코 해서 16코가 한 세트거든요. 전 요 16코 세트를 총 10무늬를 잡았습니다. 가로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는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바늘과 실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한번 게이지 내보시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큽니다. 두 사람이 덮기에 좋은 사이즈. 지금 겨울이어서 추워서 저는 이제 사이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뜨개를 뜨기 시작하면 양이 3마리가 저를 기점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몰려 있거든요. 양이 3마리와 같이 덮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좀 가로 길이를 길게 했습니다. 또는 만약에 혼자가 아니라 두 명까지 덮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덮고 싶은 사이즈라면 좀 사이즈를 줄이셔도 되죠. 저처럼 이렇게 크게 안 뜨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 기준은 저 무릎 그리고 우리 양이 3마리 함께 덮을 수 있는 가로 사이즈를 찾다 보니까 162코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6코 한 문이 총 저는 10번을 반복을 하고요. 양쪽에 기둥코 한 코씩 이렇게 해서 저는 시작 사슬코가 162코가 됩니다. 이걸 감안해 주시고요. 본인들 사이즈에 맞게끔 저는 지금 가로 135cm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책상에 그냥 바닥에 깔았을 때 얘기고요.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더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냥 저는 이렇게 바닥에 놓았을 때 가로 사이즈가 135c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차는 있겠죠. 좀 더 늘어납니다. 꼭 감안하셔서요. 굉장히 제 사이즈가 크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는 시작 사슬은 일단 앞프간 바늘보다는 이 사슬 일반 코바늘이 편하기 때문에 이 8mm 코바늘로 사슬코를 잡을게요. 전 지금 작업을 거의 마무리 작업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시작하실 분들은 시작 사슬코 162코를 잡고요. 저는 지금 샘플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16코, 32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램술 작업하실 때 물론 겉에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실
꺼내서 작업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굴러다니거든요. 저는 바구니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하리보통 아시죠? 하리보통 이런 데 넣어놓고 실이 굴러다니지 않게 작업을 하는데 일단 속에서 이렇게 꺼내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꺼내시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처음에 꺼내시면 좀 실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꺼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끝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끝에서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바탕 색상이 아이보리 색상이긴 하지만 저는 시작을 이 청록 색상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청록 색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 청록색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이즈가 커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가 시작했던 지점이거든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첫 1단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시작 사슬코, 그 다음 여기 1단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아이보리 바탕 색상을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저는 162코로 시작했는데요. 샘플은 32코로 해서 이제 같이 작업해 볼게요. 아, 그리고 앞면은 이렇고요. 뒷면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뒷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는 거. 자, 숙지해 주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슬코 8mm 왕코 바늘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 왼쪽에 있고요. 자, 이렇게 실 잡아주세요. 검지에 걸고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잡고 자, 바늘 가지고 오셔서 한번 통과해서 매듭 한번 만들어 줍니다. 자, 보시면 실에 비해서 바늘이 굉장히 굵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처음만 그렇고요. 이렇게 편물로 작업하시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만 조금 헐렁하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시작 사슬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느슨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사슬코가 굉장히 크죠.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2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32코 다 만들고 돌아올게요. 자, 32코 사슬코 만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졌죠. 자, 32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바늘을 바꿀게요. 그냥 아프간 바늘로 코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사슬코 만들기에는 일반 코 바늘이 편해서 저는 이렇게 바늘을 이제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프간 바늘로 이제 첫 시작을 할 건데요. 자, 32코 만드신 다음에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코바늘 작품 작업할 때는요,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코수에 플러스 하나를 만들죠. 한 코를 만들어서 시작 사슬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프간 바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코바늘하고 아프간 바늘의 다른 점은요, 시작 사슬코가 여기 바늘에 걸려 있는 코가 시작 사슬코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둥 사슬코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162코로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162코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늘을 넣는 위치가 있는데요. 이제 시작할 건데 바늘을 저희가 보통은 여기가 앞이죠. 뒤로 이렇게 편물을 돌리시면 여기 코산이 있습니다. 여기 코산에 걸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코산에다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굳이 힘들게 코산에 작업 안 하셔도 되거든요. 여기 사슬코 중에서 위에 반코만 걸어서 작업해 주셔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뒷코산에 작업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요. 코산에서 작업해 주셔도 되고 일단 저희는 램술이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실이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코산에 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 그냥 반코씩 걸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심플 스티치, 플레인 뜨기 같은 말이거든요. 대바늘에서는 메리아스 뜨기 해당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요 반코만 걸어서 자, 여기 바늘에 한 코가 걸려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코 반코만 걸어서 이렇게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에 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코도 반코만 주어서 통과.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슬 반코만 주어서 통과. 하면 바늘에 지금 벌써 자, 시작 기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코 반코 걸어서 다섯, 그 다음 코 반코만 걸어서 여섯, 그 다음 코 반코만 걸어서 일곱, 그 다음 반코만 걸어서 여덟.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 넣으실 때는 6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 갈라져서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 코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반을 넣고 가지고 오고 통과. 자, 이때 실을 좀 느슨하게 작업해 주세요. 타이트하게 당겨오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통 실이 바늘을 통과할 때 3배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간 작업하실 때. 그러니까 느슨하게 실 작업해 주셔서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반 코 걸고 느슨하게 통과. 반 코 잡고 느슨하게. 자, 여기 보면 실이 한 코가 안 걸렸죠? 이거 잘 보시면서 실 6겹 다 들어가게 이렇게 바늘에 걸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바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대바늘은 이렇게 편물이 바늘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바늘과의 차이점은 바늘 머리에 이렇게 머리코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아프간 바늘 스티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북유럽 타일 블랭킷이 끝나면 다른 방법도 선보여 드릴 건데요. 다른 무늬 굉장히 많은 무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이 아프간 뜨기는요, 이 플레인 뜨기 기본 심플 스티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난번에도 심플 스티치 이용해서 1년 전이죠. 제가 물결 블랭킷을 먼저 선보여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체크보드도 제가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완성을 못했습니다. 뜨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먼저 올려버리셨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검색하시면 아프간 체크보드 블랭킷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작업을 했었는데 올리질 않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올리셔서 제가 그냥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막 그때 한참 옷에 빠져 있어서요. 옷 선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완성 못하고 못 올려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체크보드 블랭킷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저는 이 타일 블랭킷 느낌이 북유럽 느낌도 나면서 그냥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나서요. 요거 선보여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체크보드 그 박스 느낌 나는 거에 이제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요 타일 블랭킷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네요. 저희가 여기 마지막 코까지 여기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매듭 지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심플 스티치 플레인 뜨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저는 이 와이어에 162코가 다 들어가거든요. 자, 일단 지금 저는 32코만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162코까지도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와이어에.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가실 때는 심플 스티치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죠. 자, 이제 왼쪽에서 이제 되돌아뜨기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과 왼쪽 왕복이 한 세트입니다. 1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뜨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여기 시작했던 부분 있죠. 자, 사슬코로 만들었고요.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요 무늬가 나오거든요. 요 돌아가는 것까지 해서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돌아뜨기 해볼게요. 자, 되돌아뜨기 하실 때 방법은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실 때 무조건 심플 스티치 한 코 하나씩 걸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서 되돌아뜨기 하실 때는 무조건 이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돌아뜨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시작 코, 사슬코 하나만 떠주고 이렇게 통과시켜줍니다. 처음 시작만 사슬코 하나, 한 코 뜨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2코씩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 감고요. 이렇게 2코를 통과시켜주십니다. 자, 굉장히 느슨하게 뜨는 것 같은데요. 완성하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느낌이 납니다. 자, 실 감고 2코씩 통과. 다시 실 감고 2코. 다시 실 감고 2코. 다시 실 감고 2코. 자, 제가 굉장히 느슨하게 뜨고 있죠. 실 감아서 통과. 자, 다시 실 감고 2코 통과시켜줍니다. 다시 실 감고 2코. 감고 2코. 감아서 둘. 감아서 둘.
감아서 둘, 자, 그 다음 감아서 둘, 자, 감아서 둘, 이렇게 느슨하게 떠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뜨시면 불편하시기도 하고요.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느슨하게 바늘을 여유롭게 잡으시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느슨하게 뜨는 게 아프간 바늘 뜨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안 됩니다. 여유롭게 이렇게 떠주세요. 두 컷씩. 자, 그리고 저희가 연사된 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 6개가 다 들어가게 떠주세요. 안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제가 램술로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하다 보면 자꾸 실이 하나씩 2개씩 빠질 때가 있어요. 잘 보시면서. 자, 마지막 2코 남을 때까지 떠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에 2코가 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단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1단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심플 스티치 떴고요. 지금 되돌아뜨기 했죠? 이렇게 해서 1단의 모습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반복이에요. 지금 계속 아프간 뜨기에 심플 스티치, 플레인 뜨기는 요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요것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1단에 배색 실을 떴죠. 자, 이제 그 2단에서 자, 저희 이제 바탕색 실, 아이보리 실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풀어놨었죠. 자, 엉킨 것 같이 보이지만 엉켜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배색 실을 가지고 와서 실을 이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실 교체해 주실 때는요, 꼭 2코 남겨놓고 배색 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보리 색상 실 가지고 오셔서요. 자, 초록색 실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 2겹 남겨놓은 상태에서 꼬리실 어느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자, 흰색 실 가지고 오셔서 자,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실 통과하시면 자, 지금 1단이 끝났습니다. 자, 1단에서 자, 실, 초록색 실 이렇게 있고요. 꼬리 실은 나중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아이보리 색상 실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1단이 끝났습니다. 자, 2단 떠보도록 할게요. 자, 2단은 아이보리 색상 실로 이제 뜰 겁니다. 초록색 실은 이제 이렇게 그냥 놓아두시면 되고요. 자, 2단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 시작코입니다. 시작코 1단. 지금 여기가 2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첫 코는 기둥코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코부터 여기 세로로 이렇게 걸려져 있죠. 이 코에 바늘 넣어서 심플 스티치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또 바늘 넣어서 둘, 바늘 넣어서 셋, 바늘 넣어서 넷, 다시 바늘 넣어서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바늘을 느슨하게 잡고 있죠. 실도 느슨하게, 바늘도 느슨하게 이렇게 작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헐거웠던 느낌이 나지만 이제 작품 올라가면 올라가실수록 헐겁다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첫 시작만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헐겁게 작업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바늘은 이렇게 느슨하게 넣고 들어가고 나가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아프간 뜨기 할 때마다 꼭 한 번도 배틀을 짜본 적이 없지만 꼭 배틀 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넣고 빼고 이게 배틀이죠. 그러니까 아프간 코바늘이 배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빼고 전 색다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바늘, 코바늘 다 떠봤지만요. 아프간만의 또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간 뜨기도 종종 합니다. 이게 많이 선보여 드려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제가 이제 이 중독 포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완성을 못하고 어느 정도 뜨고 있으면 또 다른 작품이 눈에 들어와서 또 뜨고 이렇게 문어발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눈에 꽂히면 이게 막 해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이 작품 말고도 문어발로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간도 지금 한 4작품 뜨고 있거든요. 그 중에 과연 몇 개나 완성할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저는 샘플로 32코 뜨고 있지만 162코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이제 마지막 코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헷갈리실 거예요. 자, 마지막 코를 어디다 넣느냐? 원래대로라면 여기 반코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시작과 끝을 반코만 잡으시면 여기 좀 옆에가 힘이 없어서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코를 넣으셔야 되냐면
자, 제가 3.5mm 6호 코바늘 가져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램술로 작업을 할 때 요 3.5mm 6호 코바늘로 편물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3.5mm, 이게 8mm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바늘이 일반 코바늘보다 좀 더 길이가 길고 약간 굵은 것 같아요. 이게 제조사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건 튤립사 거고요. 다른 브랜드 뭐 크로바라든지 다른 브랜드 코바늘하고 비교했을 때 아프간 코바늘이 좀 더 길이가 긴 것 같아요. 머리코가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나죠. 같은 8mm인데도 좀 사이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3.5mm입니다. 많이 얇죠. 자, 제가 이걸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어디에다 바늘을 넣으셔야 되냐면요. 자, 원래는 여기 반코만 이렇게 거셔야 되는데 이게 6합이라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넣어야 되지만 거기다 넣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제 바늘 넣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헷갈렸거든요. 자, 여기 가로로 누워있는 두 코가 요 위에 코입니다. 자, 요 두 코를 제외하고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렇게 또 내려오잖아요. 요렇게 이쪽 코입니다. 요쪽에 반코, 반코 이렇게 두 코가 한 코고요. 요쪽에 보시면 옆면에 자, 요렇게 세워 보시면 요렇게 물방울처럼 요렇게 약간 요렇게 물방울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요 사이에다 바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 한 겹, 여기 한 코, 한 코가 아니죠. 여기 반코, 여기 반코, 반코, 반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이 겹사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항상 마지막 코는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손으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두 코는 이쪽 코라는 거. 여기 마지막에 두 코 이렇게 물방울 무늬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이 이렇게 두 반코 반코 이렇게 한 코가 걸리게 해서 이렇게 걸어주셔야 마지막 코가 완성됩니다. 자, 코가 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반코와 여기 반코 사이에 이렇게 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기둥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마지막에 좀 실을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늘어난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2단에 이제 반이 끝난 거죠. 자, 원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본 보시면 제가 옆에 말씀드린 대로 물방울 무늬 보이시죠? 요 U자 물방울 무늬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 있고요. 실이 올라가 있고 이거는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대바늘의 어떤 편물 느낌과 비슷하죠.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V스티치 사이사이에 이렇게 코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바늘 넣는 위치가 상당히 헷갈리실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몇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매듭을 안 당긴 상태라서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꼬리실 한번 매듭 지어 주셔서 타이트하게 당기시면 이렇게 끝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는 거의 100단 넘게 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이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돌아뜨기 해야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바늘 V스티치 사이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코가 만들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넣는 방법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되돌아뜨기. 자, 다 두 코씩인데요. 첫 코만 이제 사슬코 하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바늘 가지고 오셔서 실 가져와서 통과. 이렇게 첫 코만 사슬코 만들어서 한 코만 통과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부터는 바늘에 실 감아서 두 코씩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두 코, 두 코, 두 코, 두 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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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이렇게 겹사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이 엉킨다는 거. 엉키지 않게 잘 조심하셔서. 자, 그리고 바늘 가지고 오실 때도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아프간 시작할 때는요, 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의 코바늘과 대바늘하고 다르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요 심플 스티치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힘 안 들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2코씩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플 스티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여기는 아직 매듭을 안 지어서 지금 실이 이렇게 헐렁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2단이 끝났거든요. 자, 지금 2코 남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자, 1단은 청록색, 2단은 지금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렇게 좀 느슨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구간이 몇 가지이기 때문에 이 느슨한 느낌이 없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실을 계속 저는 보시면 아이보리 색상 3단, 청록색이 1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청록색 실을 계속 끊어서 사용하면 불편하잖아요. 실을 자르고 묶고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실을 끊지 않고 배색 실을 숨기면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아이보리 색상 실을 3단을 더 떠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2코가 남았을 때 자, 초록색 실을 청록색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바늘에 2코가 걸려 있잖아요. 이 초록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바늘에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세요. 자, 굳이 설명드리면 앞에서 뒤로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자, 실이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걸려있는 코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다시 실을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럼 지금 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늘에 3코가 걸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 실을 가지고 오셔서 마지막에 이 3코를 한 번에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린 색상 실이 이렇게 걸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걸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티가 안 나고요. 이렇게 실이 걸리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굳이 실 끊지 않으셔도. 자, 이렇게 끝났고요. 2단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또 3단 시작해야죠. 자, 여기는 첫 번째 코, 여기가 두 번째 코입니다.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또 심플 스티치 떠주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바늘 넣으실 때 위치 잘 보시고요. 자, 여기 가로선만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가로선. 다시 가로선. 자, 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요. 바늘과 실은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한 겹이 안 걸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도 신경 써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한 겹씩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죠. 자, 만약에 지금 몰랐어요. 되돌아뜨기 하시면서 이게 보이거든요. 되돌아뜨기 하실 때 만약에 실이 한 겹씩 빠져 있다 싶으시면 저는 이 바늘을 항상 옆에 두고 있거든요. 이게 겹사실이기 때문에 실이 이렇게 갈라질 때 안 이쁘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씩 부완 수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지막 코 한 번 더 설명드려야 돼서요. 여기까지는 계속 같이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넣고 실 감아서 통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넣고 실 감아서 통과. 이게 심플 스티치죠? 넣고 감아서 통과. 저는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무늬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무념무상으로 겨울에 추울 때 뜨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내 무릎과 배를 덮어주기 때문에 따뜻하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거실에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거실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카페트 위에 앉아서 뜨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추위도 없애주고 재미도 있고 작품이 늘어날 때마다 점점점 내 몸을 덮는 뭐라 할까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뜨는 재미, 커지는 재미, 자라나는 재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마지막 코가 저랑 다르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은 램술을 쓰시면 이런 느낌일 텐데 만약에 램술이 아닌 연산된 실 쓰시면 또 이런 느낌 아니실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실이 어디에 바늘이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여기 갈라져 있죠. 자, 여기는 요 위에 두 코는 요 가로 코입니다. 저희가 되돌아뜨기 했던 코예요. 여기가 되돌아뜨기 한 코였고요.
자, 지금 마지막 코는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원래 반코만 평상시대로라면 반코만 이렇게 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반코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코만 거셔도 되고요. 저는 편물에 좀 느낌이 도톰하게 예뻐야 되기 때문에 반코만 가면 여기 늘어나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제가 물방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손으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갈라볼게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되죠. 이 사이에 바늘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겠다 싶으실 때는 코바늘로 저처럼 갈라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로선이 이 가로선 위에 이 되돌아뜨기 했던 방금 저희가 되돌아뜨기 했었죠. 그 되돌아뜨기 했던 라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여기 시작코,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단 하고 있잖아요. 여기 2단, 그다음 3단. 자, 그리고 되돌아뜨기 할 때는 첫 코 실 감아서 사슬코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켜 준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실 감아서 2코씩 감아서 2코, 감아서 2코. 자, 돌아오실 때 느슨하게 뜨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심플 스티치와 플레인 뜨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청록 색상, 배색실 1단, 그 다음 아이보리 색상이 3단이잖아요. 요거를 뭐 4단을 뜨셔도 되고 5단 뜨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타일 크기가 커지는 거죠. 저는 일단은 요 세로 기둥코가 가장 이쁜 코를 고민을 한 끝에 여기를 4단으로도 배색을 해봤거든요. 4단도 해보고 5단도 해봤는데 요 세로 코가 좀 가장 예쁘게 나오는 게 3단인 것 같아서 저는 아이보리 바탕색 실은 3단만 했습니다. 자, 요거는 본인들 하시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3단으로 하지만 4단 또는 5단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일 크기가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4단까지 아이보리 색상 뜨고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이제 5단에서 이제 무늬가 들어갈 겁니다. 이 타일 무늬 요거 만들 거거든요. 타일 무늬는 이제 샘플이 아니고 본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 지금 어디까지 떴냐면요. 여기 1단 떴고요. 2단 떴고 지금 3단까지 떴습니다. 3단 뜨고 있는 중이거든요. 4단까지 뜨시면 이제 요 무늬를 만들 겁니다. 요 무늬, 요 타일 무늬, 경계되는 요 무늬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단 마지막에 아이보리 색상 실 2코만 남겨놓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를 4단 끝이라고 할게요. 1단, 2단, 3단, 4단. 4단까지 이제 배색실 뜨시면 이렇게 2코가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을 교체해야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끊지 않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을 걸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뒤에서 보시면 이쪽 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실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무늬 작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실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색상 실 2코 걸려있는 상태에서요. 자, 청록색 실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는 굳이 안 숨겨주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초록색 실 가지고 오셔서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실 색감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보리 색상 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지금 실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실 연결하는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린 색상 가지고 오셔서 이제 무늬 작업할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첫 코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코입니다. 자, 첫 코 사슬코 뜨신 다음에 자, 심플 스티치를 7코를 떠줄 겁니다. 요거 빼고요. 요 첫 코 빼고 요거를 사슬코라고 가정을 하고요. 첫 코 빼고 그 다음부터 심플 스티치 플레인 뜨기를 7코를 떠줄게요. 그린 색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자, 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첫 코 하나 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거를 떠주시고요. 이제 요 무늬를 만들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체크보드 무늬 만들 때 어떤 방법 많이 쓰시냐면 저희가 2길긴뜨기라든지 3길긴뜨기 이렇게 바늘에 실 감아서 저희가 한길긴뜨기 무늬를 많이 썼거든요. 자,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무늬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3칸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요거 빼면 하나, 둘, 셋 해서 3길긴뜨기를 떠줘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바늘에 실 3번 감고요. 자, 3번 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3코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3개 저희가 기존에 뜨는 방법대로 긴뜨기를 뜨시면 되는데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같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3개 긴뜨기를 뜨시면 여기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떠서 저는 여기가 안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반코를 걸어서 이 무거운 느낌을 이렇게 내기가 저는 안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안 이쁜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한번 더 해볼게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여기 말고 자 반코만 걸면 또 느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2코 이렇게 온전하게 반코 한 코를 걸어서 이렇게 실 가져와서 이제 긴뜨기를 떠주는 거죠. 2코씩 이렇게. 자, 같은 방법입니다.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3개 긴뜨기를 떴죠. 3개 긴뜨기 뜬 것과 제가 지금 만든 심플 스티치하고 비슷합니다. 보시기에는. 그런데 요거는 마지막 코 여기에만 코가 걸려 있고요. 여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좀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여기 훨씬 더 이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작품 가장 기본이 되는 제가 심플 스티치로만 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심플 스티치를 이용해서 이 무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은 방법입니다. 여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3개 긴뜨기 뜨시면 되고요. 3개 긴뜨기로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저는 심플 스티치를 이용해서 그냥 무늬를 만들어 봤거든요. 보통은 이게 1개 긴뜨기, 2개 긴뜨기, 3개 긴뜨기로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바늘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그냥 이렇게 반코만 걸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반코, 여기 반코 이렇게 2개가 한 세트거든요. 이렇게가 한 코입니다. 아프간에서는 이렇게 2코로 잡아서 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 고민한 끝에 심플 스티치로 작업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무늬 만들어 드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심플 스티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지금 시작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7코잖아요. 자, 그 다음 코. 여기에다가 코를 거셔야 됩니다. 지금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코수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다 코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다 건다든지 하면 코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코수 확인하시고 저희가 심플 스티치 7코를 떴죠. 자, 첫 번째 사슬코 빼고 그럼 총 8코니까 9번째 코에 바늘을 거셔야 돼요. 요거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코수 계산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저처럼 어느 정도 뜨셨으면 뜨시기가 좋죠. 왜냐면 아래에 샘플 있잖아요. 요 라인 그대로 타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근데 첫 스타트만 첫 스타트 이 2단이 무늬가 다르죠. 요 2단만 좀 꼼꼼하게 무늬 작업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든 무늬 설명드릴게요. 자, 심플 스티치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코죠. 여기 하나, 이런 거 실수한 거 잘라야 되는데, 자, 둘 그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셋.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니까 긴장했어요. 네, 이렇게 4단을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4단을 내려오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되돌아뜨기 할 때 기억나시죠? 첫 코 사슬코 떠서 한 코만 통과하셨죠. 자, 그 다음부터는 2코씩 통과. 둘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4단을 떴잖아요. 이렇게 4단 내려가시면 이렇게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코도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순간 실수했는데. 자, 위에서부터 하나. 그 라인입니다. 둘.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셋. 넷. 아래로 4칸을 내려가세요. 심플 스티치로. 자, 내려가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아뜨기. 첫 코는 사슬코 하나 뜨고 한 칸만 건너가고요. 그 다음부터 두 코씩 세 번이죠. 그럼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번 하시면 이렇게 무늬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일 블랭킷의 기본이 되는 무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코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6코가 총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여기 2코 무늬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4코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저희가 반을 나눈 거거든요. 7코, 7코 반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사 소리가 단소리 표시가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코 심플 스티치 뜨시고요. 자, 14코 뜨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했더니 여기 한 코를 제가 안 걸었더라고요. 처음 버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좀 도톰하기 때문에 코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잘 확인해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코 심플 스티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무늬 만들어야죠. 자, 위에서부터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코를 내려가세요. 자, 4코 내려가신 다음에 첫 번째 코 되돌아뜨기 하듯이 한 코만 사슬코 걸어서 통과하시고 그 다음 코부터는 2코, 2코, 2코 이렇게 하시면 무늬가 끝나죠. 여기 한 코 더 거시면 또 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늬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 코는 요 라인이죠.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나 옆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자,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가시면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4코 만드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돌아뜨기 하시면 또 무늬 하나가 끝났습니다. 이거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저는 9번 반복할 겁니다. 자, 다시 심플 스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는 옆에 코 제대로 넣었죠. 여덟. 자, 한 코 빠졌어요. 여덟, 아홉. 자, 뜨실 때 느슨하게 뜨시는 거 아시죠?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코 떠주신 다음에 자, 저는 이제 밑에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딱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려가는 거죠. 자, 4번을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코 내려가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사슬코 감아서 반코. 그 다음엔 2코씩 둘, 둘, 둘. 이렇게 하면 무늬 하나가 끝났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코씩 자, 내려가죠. 한 번,
2번, 3번, 4번. 심플 스티치 총 4코를 떠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사슬 한 코 잡아서 한 코만, 그 다음부터는 2코, 2코, 2코. 이렇게 무늬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단에 걸쳐서 심플 스티치 떠주시면 되죠. 2코를 이렇게 뜹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심플 스티치 4단을 한 번, 2번, 2코를 뜬다. 요거를 총 9번 반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막이 조금 잘렸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 9번 반복하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9번 반복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와이어에 걸려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작업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와이어에 작업했고, 자, 지금 마지막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여기 4단에 걸쳐서 내려가는 무늬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요. 자, 지금 8번 반복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9번째 반복이 될 겁니다. 해볼게요. 자, 위에서 내려가죠. 자,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자, 처음에는 사슬 하나, 그 다음 또 2코씩 총 3번 반복하시면 이렇게 무늬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한 번 더 해야 되네요. 4번이죠. 여기까지야 4번이죠. 자,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기둥 사슬코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4코가 걸려 있으면 제대로 작업하신 거예요. 자, 끝이다 보니까 편물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옆에 무늬 넘어가서 하나, 심플 스티치 떠주시면 되죠. 내려가시면 돼요. 밑으로. 셋, 넷. 4번을 내려가신 다음에, 자, 첫 시작 사슬코 감아서 하나만. 그 다음부터는 2코씩, 2코씩, 2코씩. 이렇게 하시면, 자, 무늬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심플 스티치 7코, 그다음 마지막은 여기 기둥코에 해당되거든요. 자, 근데 총 포함해서 그냥 8코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자,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다음 마지막 코.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바늘 넣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자, 여기는 위에 해당되는 사슬코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누워 있지만 요거는 위에 이렇게 되돌아뜨기 한 코고요. 여기 아래에 요 V 스티치 사이에 옆에서 봤을 때는 물방울 무늬. 이렇게 반코 반코 한 코가 걸리게 해서 요 사이로 빼주시면 마지막 코 완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단 이제 배색 무늬가 끝났고요. 이제 되돌아뜨기 해야죠. 방금 한 거와 같은 방법으로 첫 코는 자, 사슬이라는 게 요겁니다. 바늘에 실 감아서 요 한 코만 요렇게 옮겨오세요. 첫 코 사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실 감아서 2코씩, 실 감아서 2코씩, 실 감아서 2코씩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2코씩. 보시면 저 굉장히 헐렁하게 뜯는 느낌이 드실까요? 자, 타이트하게 실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헐겁게 떴지만 작품 완성본은 이렇게 빡빡하게 느낌이 나옵니다. 이렇게 2코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162코를 작업하죠. 제가 처음에만 샘플 작업 16, 16, 32코를 작업했고요. 지금은 162코로 쭉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되돌아뜨기 이거 반복이니까요. 쭉 뜨고요. 마지막에 2코 남겨놓고 또 실 바꿔야죠. 이제 바탕색 실, 아이보리 색상 실 교체하는 법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코씩 계속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지만 어차피 다음번에서 또 이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가 무늬 작업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쭉 되돌아뜨기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5단.
자, 5단은 아니지만, 자, 5단 끝났습니다. 5단이 끝나시면, 자, 여기가 1단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심플 스티치가 별로이다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선보여드렸던 세계긴뜨기로 뜨셔도 됩니다. 아래에다 걸어서 세계긴뜨기 작업하셔도 되고요. 저는 긴뜨기보다는 요 무늬가 심플 스티치로만 이루어져 있는 여기가 훨씬 더 단단하게 여기 걸려 있잖아요. 차이점은 세계긴뜨기는 여기 마지막 단에 걸려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 제가 지금 선보여드린 이 심플 스티치는 모든 단에 이렇게 코가 걸려 있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단하게 걸려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 느낌으로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늬가 끝났죠. 5단 무늬가 끝나면 이제 2코 남겨놓고 실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에서 8단까지 아이보리 색상 실로 그냥 이제 무늬 떠주시면 되죠. 자, 이제 시작도 해볼게요. 자, 2코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자, 실을 바꾸셔서 흰색 실로 바꾸셔서 여기서는 실 안 숨겨주셔도 되죠. 그냥 이렇게 2코 통과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2코 통과할 때 실을 교체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자, 한 코씩 이제 심플 스티치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시작코, 그 다음 두 번째 코, 여기서부터 바늘에 걸어서 이렇게 심플 스티치 작업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무늬는 이제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은요, 여기 청록색 배색 실에서만 무늬가 일어나고요. 아이보리 색상은 그냥 일반 심플 스티치 플레인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늬가 걸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슬코가 있거든요. 반코만 거셔서 이렇게 무늬 작업, 이렇게 앞, 뒤 이렇게 있거든요. 공간에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진행해 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게 실이 겹사실이기 때문에 뜨시다 보면 실이 한 코씩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뜨실 때 확인 작업, 이럴 때 이제 확인 작업 하시기 좋죠. 바늘 넣으실 때 느슨하게, 자, 보시면 저는 여기 바늘 끝에 손을 잡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밀어서 이렇게 작업합니다. 너무 여기 앞에서 잡으시면 또 실이 좀 타이트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실이 지금 하나 빠졌죠. 이럴 때는요, 코바늘로 나중에 고쳐주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왕이면 고치는 것보다는 뜨실 때 좀 신경 써서 뜨시는 게 좋죠. 여기도 무늬코 요 가로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 교체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뜨고 있거든요. 실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일단 뜨고 전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심플 스티치 계속 작업해 주세요. 자, 저는 실 요만큼 남겨놓고요. 이제 교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실 가지고 오셔서요. 자, 아까 속에서 빼는 거 설명드렸죠? 자, 가지고 오셔서,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꼬리실 이렇게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번 심플 스티치에 바늘 찔러 넣으시고요. 자, 실 남겨놓고, 자, 그대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한 3번 정도 더 뜰게요. 1번, 2번, 3번. 심플 스티치 떠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편물 뒤로 돌리셔서요. 자, 지금 실이 이렇게 매듭이 안 져져 있죠.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너무 타이트하게 묶지 마시고요. 좀 느슨하게 묶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꼬리실은 이제 보이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묶어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실 교체하는 방법. 그냥 걸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코바늘로 실 연결할 때는 이제 꼬리실 보이지 않게 저희만의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프간은 이런 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뜨는 상태 그대로 실만 연결해 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 지금 또 마지막 코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저는 처음에 다른 건 다 안 어려웠는데 아프간 스티치 마지막 코가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아프간을 알게 된 지가 그때는 이제 외국 자료 보고 이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아프간
이 플레인 뜨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원리를 몰랐겠죠, 그때는. 그리고 코가 어디에 있는지, 이 가로 코가 뭔지, 세로 코가 뭔지 잘 모를 때여서 저는 그 코가 헷갈렸었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되돌아뜨기 하는 코는 이렇게 가로로 진행이 되죠. 지금 물론 이제 심플 스티치도 가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요 코 굳이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요 코를 세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걸 가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가로 세로 편물이 겹쳐지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요게 세로, 요게 가로 이런 느낌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로 코와 세로 코 그것만 잘 볼 줄 아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 뭐 영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프간 스티치에 대한 영상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튜브도 뭐 유튜브가 발달을 안 한 게 아니라 없었죠. 그때는 제가 처음에 이 아프간 할 때는 그냥 사진 자료만 보고 하려니 좀 어려웠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 왔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잘 모르시겠죠. 자, 모르실 때는 가로 코와 세로 코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여기 요렇게 V 스티치 보이는 게 저희가 이제 넣어야 될 거고요. 요 위에 요렇게 걸려 있지만 요 두 코는 가로 코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 사슬 하나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 두 코 빼고 요 사이. 근데 이렇게 한 코만 걸면 안 되세요. 이 한 코 옆 뒤에 또 코 하나가 더 있죠. 요렇게 반코 반코. 요렇게 두 코를 거셔야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는 물방울 무늬. V 스티치. 거꾸로 되어 있는 V 스티치죠. 이렇게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코가 걸리죠. 보이시죠? V 스티치마다 코가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겠네요.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되돌아뜨기 하시면 되죠. 첫 코,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전부 두 코씩. 근데 저 보시면 자, 손으로 편물 잡고 있죠. 편물을 잡으면서 실 갖고 있고요. 이렇게 두 코씩 바늘을 통과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편물이 많죠. 제가 오른쪽에 160두코가 쫙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바늘, 와이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바늘 여기 손 올려놓고 이렇게 당겨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힘을 빼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도 힘 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 주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저는. 근데 힘을 빼고 뭐든지 어떤 일을 해도 뭐 음식을 만들던 춤을 추던 뭐 운동을 하던 이게 힘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힘 주는 건 정말 저 자신 있거든요. 힘을 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바늘, 대바늘, 아프간 바늘 모두 다 힘을 빼고 느슨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아프간 바늘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거든요. 이렇게 바늘 잡고 뜨실 때 어깨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힘 넣지 말고 최대한 힘을 빼서 느슨하게. 자, 지금 여기 저희 금방 매듭 지어진 거 지나갔거든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자, 되돌아뜨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무늬 하나 떴고요. 자, 지금 이 무늬 떴죠. 요 밑에 무늬, 교차. 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이렇게 또 무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코수만 달라지거든요. 그거 하나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는 거 알려드리면 끝이에요. 제가 엣징 작업, 테두리 작업을 할까도 고민했는데 굳이 테두리 작업 안 해도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가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죠. 옆 라인, 바늘코 넣는 거. 반코만 넣으면 여기가 안 이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두 코씩, 한 코씩 잡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굳이 테두리 작업을 안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그린색으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청그린, 청록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살짝 말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만약에 코산에다 걸었다면 좀 말리는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리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말리는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엣징 작업하기도 하는데 굳이 엣징 작업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저는 녹색, 청록색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를 뜨고 있는 거죠. 지금 요만큼 떴고요. 여기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무늬를 떠야죠. 요 무늬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는 거
작업 설명드리면 끝납니다. 설명이 굉장히 간단해요. 옷에 비해서 블랭킷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간 이 무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6, 7, 8 세 단에 걸쳐서 이 아이보리 색상 실 뜨고요. 이제 돌아와서 다른 무늬 이제 배치하는 위치만 달라지는 거죠. 요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8단까지 뜨고요. 9단이 되겠죠. 9단에서 돌아올게요.